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거란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스티스 채널에서는 유목제국사 개관, 요나라, 전전의 맹 등 총 3번에 걸쳐서 이미 거란족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을 생략하고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1004년 거란이 송나라에 쳐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거란이 남하한 이유를 언급한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부분은 단지 저의 생각일 뿐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은 중국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5세기 초반 당시에 키탄, 키타이 또는 키타트라고 불리면서 요하와 시라무렌강 사이의 요서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거란은 동북 쪽의 퉁구스계와 서북 쪽 몽골계의 혼혈족으로 동호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 요서가 동호의 세력권이었고 몽골 초원과 만주 동북부 사이에 거란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위치적으로 볼 때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란인들은 이곳에 살면서 몽골계에 속하는 방언을 사용하였는데, 거란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 그들은 스스로를 언제나 키탄 또는 키타이에 가깝게 발음하였습니다. 거란은 등장 이후 점차 세력을 키워서 7세기 말에 이르면 산해관을 통해서 하북의 영평을 약탈하고 북경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때가 동돌궐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카파간 카간이 당나라의 무축천을 도와 거란이 697년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더 이상 중원에 진출하지 못하고 수세기가 흐르게 됩니다. 물론 이후 야유라부기가 등장하는 3세기 동안 중국과 거란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의 대치 상황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10세기 초가 되면서 야유라보기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거란 내부를 통일한 후 924년 먼저 몽골로 쳐들어가서 오르콘 상류를 통해 카라발가순으로 입성하여 9세기 중반 이래로 쭉 그곳에서 살고 있던 키르키즈와 투르크인들을 예니세의 상류와 서부 초원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막북 원정을 마친 야유라보기는 926년에 이번에는 동쪽으로 원정해서 한반도 북부와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등 요동 동부를 지배하고 있던 바레와 만주 동북부의 여진까지 복속시켰지만 야유라보기는 이 동부 원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야유라보기가 죽자 그의 카툰은 칭기스칸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쿠릴타이를 개최해서 자신의 두 아들인 첫째 도룡과 둘째 덕광을 말에 오르게 한 다음 자신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해서 한 명을 고를 수 없으니 그곳에 모인 신하들에게 그대들이 더 나은 사람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카툰이 둘째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덕광의 고삐를 잡아서 그가 두 번째 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야유라보기의 카툰 순흠황후 수릴평은 남편의 사망으로 자신이 순장되어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손을 잘라 무덤에 던져넣은 일화로 유명한 여인인데요. 이후 그녀는 이런 초원에 좋지 않은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인 출신의 대신 한현위에게 거란을 문명화시키도록 지시하기도 한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란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연의 맹 이후 평화시대를 살면서 본격적으로 한인화가 진행되기도 하였죠. 거란의 새로운 칸 야율덕광이 즉위하였고 그는 즉위하자마자 곧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936년에 후당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하동절도사 석경당을 포섭하고 석경당이 오만의 군사를 일으켜 고북구를 거쳐 하북으로 내려가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는데요. 석경당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연주를 포함하여 연운 16주를 거란에게 할양해 주었는데, 이때부터 유목민들이 다시 한번 장성 이남의 자리를 잡고 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거란의 지배가 이후 여진을 거쳐서 몽골까지 약 3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연운 16주 하량은 북방 유목민의 대륙 진출에 대한 신호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석경당은 죽을 때까지 거란에 복속하였는데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석중기는 거란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고, 이에 대해 거란은 황하를 건너 947년 수도 대량에 입성하며 역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율 덕광이 곧 사망하였기 때문에 거란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산서지방을 지휘하던 사타투르크 출신의 유지원이 947년 2월 황제로 추대되며 후한이 건국되었습니다. 야율 덕광과 그의 조카인 제3대 야율원을 거쳐 951년 야율 덕광의 아들 야율경이 제4대 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야율경이 즉위하는 해에 후한이 후주에 의해서 밀려남에 따라 후한은 산서 중부로 도망친 후 그곳에서 태원을 수도로 북한이라는 지역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후 후주부터 송나라까지 개봉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들과 북한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북한은 후한 시절에 자신들의 재위를 빼앗은 후주에 대한 징후, 그리고 새로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거란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란은 태원이 공격받으면 언제나 북한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멸망을 막았는데, 이것이 송나라가 건국된 960년부터 976년 송태조 조광윤이 사망할 때까지 북중국의 정세라 하겠습니다. 비록 송태조는 끝내 북한을 점령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조광윤의 동생 태종 조광의가 979년 거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을 병합하였습니다. 이후 태종은 그 기세를 몰아 거란이 지배하고 있던 장성 이남의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하지만 북경 서북부의 고량하 근처에서 거란의 야율 휴가에게 격파되며 탁주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야율 휴가가 하북을 공격했는데 이 또한 실패함에 따라 양국의 전쟁은 소강 상태가 되었죠. 그러던 중 986년에 당시 거란의 제5대 칸 야율현이 사망하고 12살의 어린 야율 융서가 제6대 칸으로 즉위하자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송태종이 군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다시 한번 대동과 북경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익군은 대동을 점령하였는데 우익군이 탁주를 넘지 못하고 기구간에서 야율휴가에게 패배하여 후퇴하였는데, 이것이 기구간 전투입니다. 이후 야율휴가는 송의 우익군을 추격하였고 송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거란은 심주, 덕주, 순덕을 점령한 후에 더 이상 남쪽으로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5년이 흘렀고 1004년이 되자 유년기를 끝내고 성인이 된 야율융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직접 기병대를 지휘하여 하북을 거쳐서 수도 개봉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신하들은 제3대 황제 진종에게 남경이나 사천으로 피난할 것을 건의했지만 그는 오히려 재상 구준의 조언을 받아 개봉을 떠나 전주로 북상해서 친정을 하는 강수를 선택했지요. 두 나라의 황제가 모두 친정에 나서자 전쟁이 갑자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형세가 되어버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 진영은 서로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휴전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야율융서의 남한 목적은 겉으로는 어릴 적 당했던 굴욕을 갚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이유는 약탈과 공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결국 전연의 맹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1004년 체결된 맹약에 의한 평화는 이후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그동안 거란은 새로운 침략 목표를 동남쪽의 고려와 서남쪽의 탕구투로 결정하였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란은 그 사이 문명화되면서 한인화가 진행되어 송나라 입장에서도 크게 위협적인 국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태평성대는 그 배후에서 숨죽이고 있던 만주 동북부 삼림의 여진에게 성장의 빌미를 주었고 결국 여진에게 멸망하게 되죠. 요사 지리지에 따르면 거란 제국의 영역은 동으로는 바다에, 서로는 금산과 유사에 미쳤으며 북으로는 노구하와 남으로는 백구에 미쳐 그 폭이 만리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현재로 따지면 서쪽으로는 알타이 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북으로는 캐롤렌강, 남으로는 백구와,
그리고 동으로는 동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활한 영토 자체가 아니라 제국 내에서 농사를 짓는 정주 문화와 이동을 해야 하는 유목 문화가 혼재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만들었다는 데 있었죠. 따라서 황실에서는 이런 이질적인 문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라가 북면원과 남면원을 통해서 유목민과 농경민을 별도로 관리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